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386과 관련된 정치인들 또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 비리에 연루됐던 거잖아요. 네. 그 사건을 보면서 어쨌든 80년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았죠. 사건이 좀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우에 따라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희는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 386 세대는 특별하게 도덕성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연루된 부정 비리 사건들이 다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정 비리는 어느 집단인지 연루될 수 있는데 386이 특별히 달랐던 것은 부정 비리에 연루됐을 때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정치 탄압으로 몰거나 하면서 상황을 호도하려고 했던 거에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송영길 의원은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역사 앞에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국 사태 2010년대 중반서부터 386의 어떤 한계들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도덕성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노선이나 생각의 측면인데 돌이켜보면 386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좀 보완제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주의나 복지나 남북관계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과잉 팽창되면서 그러니까 대중적 심판을 한번 받았고 지금 이번 송영길 사태는 2010년대 후반에 있었던 386의 한계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면, 최종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수치화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공과 가가 공이 한 3, 그 다음에 과가 한 7 정도 되지 않는가 싶고요. 네. 공은 이제 민주화랄지 복지랄지 남북 화해랄지 이런 차원에서 공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주류 또는 기본제라기보다는 보완제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한반도의 외교안보,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386이 부족했던 것 같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성찰하고 보완하고 협력하려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무리하게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386은 좀 목리를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권을 한번 잡으면 진보 민주 정권이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권 초반에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중후반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반하면서 국민적 대중적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운동권 이념과 생각에 대한 반발이 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가 민주화 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연장하고 고집을 피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심판받았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시대의 조리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놨으면 좋겠어요. 386이 뭔가를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시대의 추세에 맞게 그러니까 놔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슈가 외교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 이슈랄지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정을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민주화 세대가 그러니까 그간 386 세대가 오랜 기간 좀 집권하면서 확장되면서 그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랄지 역사 문제랄지 이런 통일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에서부터 바로잡는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도 저는 분배나 공정 이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이 저성장 체제로 그러니까 사회가 저성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기업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북돋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고 등등 하여튼
386 세대 한 20년간 과잉 팽창된 386의 이데올로기를 좀 돌려 세우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어떤 한국 사회 진로를 개척하는 일, 그런 일을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는데 주로 40, 50대 또는 60대 전문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대체로 이제 이념이 중도 보수인데 갈 데가 없었던 이런 전문직 종사들이 대한연대에 모여서 나름 뭐 소박하지만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이후의 과제는 20, 30대를 설득해서 대한연대의 어떤 이 인적 기반을 좀 확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년을 텀으로 해서 하나의 시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86이 80년부터 한 2000년대까지 청년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 이데올로기를 제기했고, 2000년부터 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정치의 주류로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MZ 세대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40, 50대에 편승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20, 30대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한 일인데 그 과정이 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40, 50대나 60, 70대의 모두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60, 70대는 좀 내려놓고 20, 30대한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고 40, 50대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목리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 50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20, 30대에 기회를 안 주고 20, 30대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정체되는 거잖아요. 20, 30대가 자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의 어떤 선배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는 한국 역사에서 지난 한 20년간의 역사가 한미동맹에 기초하되 남북 화해랄지 중국의 경제적 기회를 여는 거랄지 그게 외교안보의 기본 질서였다면 202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으로 가치동맹으로 확장하면서 외교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세팅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들어선 정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외교안보 질서에 관한 한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안보 질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우호적으로 지켜보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정치 지형이랄지 뭐 공정 이슈랄지 뭐 민주주의랄지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태생적으로 정치 현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정치 참여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이런 국회에 출마하거나 이런 거라면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저희는 상태는 아니고, 소극적인 정치 참여는 어떤 우호적인 긍정적인 정치적 흐름이 있을 때 그거를 지지하고 그것을 협력하고 이런 형태의 소극적 정치 참여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민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성향의 정치 그룹을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정비리에 연루됐다고 강력히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비리를 그러니까 좀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이 경향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된 이슈고요. 조국서부터 시작된.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경향이 약간 파퓰리즘, 그러니까 정당 정치, 대화와 타협보다는 막 밀어붙이고 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불건전하게 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커는 너무 이제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으로서의 수준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서 한국 정치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